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최근에 관세 전쟁이다 뭐다 정말 시끄러운 시장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주가 지수가 내려갔다는 의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초부터 다가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장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걸 배워 나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기초를 더 다져 나간다라면 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머리를 식히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주식 용어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용어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란 이제 발행된 총 주식에서 주가를 곱한 값으로 증시에서 기업의 전체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주가가 1,000원이더라도 너무 많은 주식수가 있다면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잘못 분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현재가의 주가를 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은 이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 시가총액을 정확하게 이 회사의 가격을 알아야 이 회사가 지금 시장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아니면 시장 대비 너무나도 고평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펀더멘탈,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정말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의 가격을 유지하기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주가의 순서는 사실 기대감, 앞으로 발생될 재료, 모멘텀에 반응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내려오는 이유는 이 기업이 기대감만으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게 올라갔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3천억짜리 회사가 1조 5천억까지 5배가 올라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5배가 올라갔는데 그 주가를 진짜 지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이 없다라면 주가는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높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이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1번은 삼성전자, 코스닥에서 1번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한 60%까지도 차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온 상태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얼마 전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의 호재 때 급등을 했을 때도 역시나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러고 난 뒤 또 하락을 할 때는 알테오젠의 하락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의 종목을 알아야 우리가 주가 지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위, 2위는 SK하이닉스, 오늘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상당히 좋은 시세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오늘 이제 의약품 쪽으로는 관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호재의 강세의 시세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2차 전지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고 하방을 좀 잡아줬던 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들이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가총액 3위, 2위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만약 밀려 내려갔다면 오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 3%까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소폭 하락 0.69였고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또 코스닥에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이끌어주는 업종 지수가 또 받쳐주다 보니까 코스닥 주가 지수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하고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죠. 이러한 건 알테오젠이 버티고 있는 업종 지수를 끌어주는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끌어주니까 코스닥 지수는 또 안 밀리고 하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의 회사들은 상당히 또 많이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또 보다 보면 여러분들 시가총액과 업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와서 시장은 지금 어떤 판도로 흘러가는구나. 어떤 업종이 약세고 하락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흔히 쓰는 용어인데
박스권 구간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박스권 트레이딩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의 하단에 공략을 한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그 매도 시점, 그러니까 주식을 반대로 하는 경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나 네모 박스가 그렸을 때 주가가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을 준비해서 올라가면 상단부에서 막혀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내려갔을 때 지지 국면에서 매수를 해야 그 뒤에 올라오는 상승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너무 기본이라서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기본인데 이거를 멀리하다 보면 자꾸 주가를 이상하게 분석을 하고 이상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번은 재미를 보지만 결코 이 기본기를 따라잡고 넘어설 수 있는 건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표로 한번 나타내서 보여드리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이 계속 마주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밑에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에 박스권 상단선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또 한번 밀려주고 선에 딱 그은 대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박스권 전체적인 시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 흐름의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대로 위에 있는 것대로 딱 밑에 맞고 딱 위에 맞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박스권의 시세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노려야 되며 박스권 하단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반등하는 시세를 그리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가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항상 매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용어 정리예요. 정말 기본적이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용어, 상한가가 있네요. 주식이 최대 폭으로, 그러니까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30%까지죠. 그러니까 호가 단위가 한 개가 넘어가서 만약에 30.02%가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격이 당일에 상한가 가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하한가도 30%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29.98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30%가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전날 종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건 조금 유동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항상 이 매수압과 매도압을 보면서 또는 체결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이 보셔야 되는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가진 종목의 호가창은 차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호가창만 보고도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호가창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뭐 매수와 매도 양방향 체결이 거래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계량적 차트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거래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거래가 많은 종목을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미 시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은 개별적으로 이미 거래량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너무 쉬운 정답이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먼저 익혀서 박스권 하단 공략을 하신다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그런 구간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일수록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하고 눌림을 보일 때 매수하는 거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2,500개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은 다 나와요. 올라가면 나오는 거고 내려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가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후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서 뭐 매매 타점을 잡는다라면 잘 보시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식의 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매매를 잡기에는 너무 입맛에 맞게끔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보다 뛰어넘는 거는 좋은 가격에서 진입, 그다음 거래가 터지면 매도한다, 수익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하죠. 회사에서 이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고자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회사의 안정감을 좀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회사의 이익 잉여업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합니다. 뭐 30억을 하든 아니면 50억을 하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매입 공시를 하고 기간 동안에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30억을 다 매수할 수 없고요. 30억을
매수한다라고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매수할 수 있는 폭이 예를 들어 1억 원. 그리고 이 매수는 기관 수급 동향에서 보면 금융투자 이쪽으로 찍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회사가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신다면 나도 한번 회사와 같이 좋은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담고 그 뒤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뭐겠어요? 회사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과 또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부분은 꼭 필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래라는 이야기, 뭐 보통 이제 작전, 예전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서 아마 자전거래라는 이야기가 저는 어렸을 때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 매도를 본인들끼리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량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A 계좌에서 1000주를 매도를 하면 B 계좌에서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량은 남아있으면서 본인들의 가격을 어느 정도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때 보통 자전거래를 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100%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조금은 무협 소설처럼 좀 다가간다라면 좀 많이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서 가장 좋은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초입 시점.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끝내고 반대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초입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를 높이신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 3월 한 달 내내 거의 시장이 내려왔죠. 오늘 4월에도 충분히 하락 조정을 받았고, 그렇다면 한 달 내내 내려왔고 다시 주가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 그러한 종목을 밑에 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라는 걸 만드는 거,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위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일수록 이제 반등하는 시장에서 저점에서 더 큰 스윙 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데드 크로스는 반대죠. 상승을 잘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이제 급락해서 내려온, 예를 들면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을 텐데 그 주가가 지금 최근까지 얼마나 높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신다라면 정말 주가가 멋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대감과 앞으로 방향된 모멘텀에 반응을 해서 주가가 반영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변압기, 전력, 전기에 대한 수요 교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좋았던 건데, 그 시대 반영이 진짜 거의 끝도 없이 올라갈 정도로 2년, 3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틴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하고, 최근에는 조금은 이제 데이터 설립 관련해서 악재가 돌면서 조금은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도 그 가격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기대감도 충족이 되고 회사의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가격 구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성의 종목,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정치인 관련 인맥주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고 다시 재가격을 찾아가는 이유는 회사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는 기대감으로만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절대 물리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별점, 생각점을 확실히 두고 거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